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 간단하게 하고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9D95님, 지난 텀블벅 후원할 때 북토크 입장권 구매한 사람인데 참석 여부 묻는 문자나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연락 안 주신 게 맞는 거겠죠? 저희 7월 달에 2번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으셨을까요?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셨나? 그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을 시켰으니까요.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을 줄 겁니다. 네. 뭐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후원하신 분들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9월 7일이죠. 네, 9월 7일. 네. 장소도 한번 홍보하시죠. 장소는 저 광화문역에서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뭐죠? 정동 1928 이라는 곳입니다. 1928년에 지어진 네, 건물이라서. 정동 1928. 네. 네, 그 역대 북 콘서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빌린. 대관료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폭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적자를 예상하고 네. 비싼 데를 빌렸습니다. 뭐 어디서 좀 돈 좀 들어옵니까? 안 요즘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마지막이라고? 뭐 혹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네. 네. 햇살고요님 댓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햇살고요님. K를 팝니다 홍보를 위해 지하철, 버스, KTX 안에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 읽으면서 크크크로 시선 끌고 쳐다본다 싶으면 책 내려놓으면서 제목 보여주고요. 책에 있는 음식들 이미 먹어봤는데 책에 나온 방법대로 다시 먹어봐야 할 것 같고 야구장도 가야 할 것 같고 K를 다시 배워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JYP 계획대로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빵 터져서 JYP님께 K 연금 주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햇살고요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데? 나도 그냥 내 책인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다니까? 뭐 그러시야? 아니 그냥 쓰고 다니시지 그래요? 망고빵빵님, 댓글 쓰려고 이제 팟빵으로 듣습니다. 너무 좋다고요, 책걸상. 저의 애착 우산 겸 양산 토크 콘서트 굿즈요. 꼭 갖고 다닌답니다. 우산 잃어버리기 1등인데 이건 잘 챙기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네. 책도 받았습니다. 깜짝 선물 느낌이네요. 저희가 그 펀딩 때 책값 받아놓고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네.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뭐 저는 뭐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요. 그러게. 네. 네, 아침 햇살 가득한님 생각보다 두꺼운 거 인증. 교보문고 같이 간 아들이 두껍다며 놀랬지만 사실 반은 패스 가능하잖아요. 이 책은 반은 영어니 페이지 스킵의 신남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셨지 하는 궁금함이 바로 해결되는 기쁨이 함께합니다. 올 여름 시원한 표지와 함께 잘 지낼게요. 책 내심 축하드리고 조만간 아마존에서 이 책을 보길 기원해요. 네, AGEN 땡땡땡땡님, 나날이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주말에 K를 팝니다를 들고 카페에 가서 시원하게 한달음에 다 읽고 왔습니다. 이만한 피서법이 없어요. 책을 읽는데 자꾸 JYP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크크크 키득거리는 소리까지요. 제 취향은 빌 브라이슨보다 JYP의 아재 유머입니다. 한국 여행 전 미리 봐야 할 영화와 드라마 10편이 제가 다 본 것이라 얼마나 다행스럽고 뿌듯하던지. K를 팝니다. 대박 나세요. 네.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 10편은 약간 논란에 있던데. 논란이 뭐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네. 네. 그 음식점 20개도 논란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YG도 구박했지만 전라남도 차별 아니냐. 뭐. 네. 네. 뭐 전라남도 뭐 대한민국에서 없는 곳이니까요. 네. 최근- JYP 머릿속에서만. 최근 저 대전 시민 한 분으로부터도 항의 받았습니다. 네. 대전도 안 나온다고. 네. 네, 미스 션사인님, 네, 내년에도 펀딩 꼭 해주세요. 이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고품격 책 방송 고민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네, 뭐 어쨌든 벌써 8월인데 우리가 내년 시즌도 하려면은 펀딩을 할 거면 한 또 10월쯤에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세월 참 잘 갑니다. 네. 자, 오늘 책걸상 763회 정말 오래 했는데요. 진짜 초창기에 모셨던 저자분 오랜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최근 RNA 특강이라는
책을 쓰신 송기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기원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참 전에 2018년인가요? 9년 초였던 것 19년 같아요. 초? 8년 9년 말에 초? 책이 네. 나오고. 예. 네,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라는 네. 책으로 책걸상을 찾아왔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근데 송 교수님 그대로시네요. 그냥 그런 기분 좋은 인사말을 강 기자님이 하시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다 변장술이라고나 할까? 그런 거죠. 강 기자님은 저렇게 훈훈한 얘기 해주셨는데 송 교수님 오랜만에 저 보자마자 좀 전에 이젠 청년 의사 아니고 덜 청년 청년 의사가 의사. 됐네요라고 뼈 때리는 말씀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정치력이 좀 없어요. 아니 우리 송 선생님이 빈말 못하세요. 아유 과학자니까 팩트만 네. 얘기하셔야죠. 그 송기원 선생님은 지금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신데 생화학이라는 게 다 정말 어려운 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전공하셨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생화학보다 연구비 따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죠. 요번 현 정부에서 좀 더 어려워진 네, 측면이 약간 좀 있죠. 그런 정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꾸역꾸역 지금도 랩은 꾸리고 계시죠? 네, 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학생들 교수님 있고. 랩 꾸리는데 꾸역꾸역 이런 불경스러운 단어를 꼭 써야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좀 랩을 꾸리는 걸 되게 그게 뭐 약간 힘들어하셨거든요. 힘겹게라든지 뭐 네, 이렇게 힘겹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런 좋은 말도 있잖아요. 꾸역꾸역 꾸리고 있냐라는.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근데 가슴 아파할걸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포스트 게놈 시대라는 책으로 저희가 네. 한참 전에 방송을 했는데 그 책 개정판이 곧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사이언스북스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포스트 게놈 시대는 요즘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퍼 캐스9 관련된 유전자 가위, 합성 생물학, 줄기세포 이런 주제를 다뤘는데 이런 주제들이 워낙 빨리 바뀌는 그렇죠. 주제다 보니까 그 2018년에 나온 책이 너무나 이제 오래된 책인 거예요. 너무 네.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이거는 정말 과학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빨리 바꿔야겠다 해서 언제 나옵니까? 아마 곧 가을에 9월쯤 나오나요? 10월쯤 그 정도에 9월, 나오는 10월쯤에. 걸로. 네. 2판이 나오는 걸로. 제목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포스트 제목은 게놈 시대? 똑같은데 새로운 이제 챕터가 몇 개가 훨씬 더 추가가 됐어요. 뭐 이렇게 개정판 이렇게 써서 나오겠죠. 이전 거가 1판이고 2판이라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그 과거에 썼던 장들도 좀 바뀌는 장들도 있어요. 내용이 조금씩 더 추가된 것들도 있고. 예. 그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내셨잖아요. 연구는 언제 하십니까? 여러 번 냈다고 하기는 뭐한 게 제가 이 잡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가끔 하나씩 내도 여러 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논문은 더 여러 개 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 다른 생화학 교수님 중에는 이렇게 일반 대중용 책을 한 권도 안 낸 분도 그런 할 텐데.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고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아주 연구를 잘해서 뭐 김빈내리 교수님처럼 그 대한민국을 빛내면 좋은데 그 정도 연구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다른 방면으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겠다 사회에. 근데 뭐 이런 겸손한 말씀. 컨트리뷰션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에 추천사는 김빈내리 교수가 썼던데요. 아니 진짜 그냥 써주신 거고 제가 뭐 그 사이언티피컬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송경 교수님 지금 너무 그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국내 탑 생명과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저기 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 정도면 탑이라고는 안 탑인가? 그랬어요. 예. 탑 과학자 중 한 명이라고. 그냥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면으로도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게놈 시대는 뭐 1판도 조금 두꺼운 약간 두껍죠. 네. 네. 2판은 조금 더 두꺼울 것 같은데 네. 오늘 지금 최근에 나온 이 RNA 특강은 아주 얇고 컴팩트한 책입니다. 200쪽이 채 안 되네요. 그리고 작은 책이고요. 네, 판형도 작고. 요거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컨셉으로 쓰신 겁니까? 사실은 책을
RNA라는 게 굉장히 DNA보다 굉장히 뭐라 그러나 덜 대중적인 DNA도 한 10년쯤 전에는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지만 덜 대중적인 과학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렇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RNA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막 언론에 막 매일매일 보도가 됐는데 그 기사를 솔직히 제가 읽었을 때 기자 선생님들이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그거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들이 매일 나왔어요. 근데 네. 아마 이제 외국에서 논문이나 뭐 기사가 나오면 그거를 막 번역해 갖고 급하게 이제 워낙 급하던 시절이니까 그걸 냈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저는 세상 돌아가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 경제학 하신 분은 아주 크게 관심이 있으셔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봐라. 뭐 맨날 갖고 와갖고 이제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이분이 그래도 그렇게 멍청한 분은 아닌데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 내용이. 그래서 좀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갑자기 확 얘기를 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그때 썼어요. 사실은 우리 같이 사는 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일관된 내용으로 짧게 써보자 하고 썼는데 아 진짜 그러면 예, 예. 신랑을 위한 RNA 아니 특강이네요. 뭐 그러라기보다 하여튼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한 RNA 특강 그러나 이제 지적 욕구는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한 특강을 썼는데 근데 너무 스윗하시다. 저는 책을 그냥 주거든요. 뭐 줄 책이 읽어보라고. 있어요. 그때 네. 저 강 네. 기자나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쓴 뭐 바이러스 관련 책이나 이런데 RNA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전에 드렸으면 쓰는 노고를 안. 근데 체계적으로는 안 나오죠.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그렇긴 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는. 이렇게 네. 기초부터 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거를 쫙 얘기하기는 힘줘요. 근데 그렇게 저 스윗한 마음으로 쓰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쓰는 사이에 코로나도 네. 진정되고 네, 해서 네, 네. 그분께서 RNA에 근데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관심이 없어지고 사실은 저는 쓰기는 썼는데 이걸 좀 요약해서 그냥 써놓자 그래갖고 그때 마침 제가 안식학기여서 그냥 써놓자 그리고 그런 겸해서 막 썼어요. 그리고선 이걸 책으로 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그 사이언스북스에 이제 노희성 주관님한테 뭔가 그 포스트 게놈 시대 때문에 연락을 할 일이 있었어요. 포스트 게놈 시대에 이제 어떤 분이 막 그 이 바이러스가 뭐 제 책을 읽으니까 뭐 그 우한 거기서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쓰시자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그 근거 없는 얘기를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계속 그분이 거의 막 몇 번이나 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노희성 주관님한테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 이런 책이 나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제 이름이 그런데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내 책 내용이 그런 걸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걸로 전화를 하다가 뭐 하고 계시냐 그래서 이제 RNA 관련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책을 내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노희성 주관님은 그런 걸 놓치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누가 읽겠다고 책을 내시려고 합니까? 이걸 누가 돈을 주고 사서 읽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그랬더니 주관님이 안 읽어도 그래도 낼 때가 되지 않을까요?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무도 안 사 읽어도 낼 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은 싫어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태도인데 그게 네. 아무도 안 사더라도 필요한 책이니까 냅시다. 이거는 이제 월급쟁이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맞아.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제 네.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시 RNA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네. 꼭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그 RNA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RNA란 단어는 옛날보다 적게 나오지만 네. 이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기술을 활용한 성과물들 네. 뭐 이렇게 암 치료제, 백신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신약. 뭐 네. 백신, 치료제 네, 이런 거 치료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충분히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DNA는 대중들이 알지만 RNA는 잘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연구자들도 DNA 연구는 진짜 많이 했지만 네. RNA 연구는 별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랬잖아요. RNA 연구자가 훨씬 한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RNA 연구가 왜 힘든지 얘기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RNA가 뭔지 그 특성을 얘기하다 보면은 연구가 왜 어려운지까지 같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DNA는 뭐고 RNA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그래도 해야겠죠. 근데 사실 이 RNA 특강이 시작이 그것부터 나오잖아요. 네. DNA 얘기를 안 하고 RNA는 뭐고. 네. 네, RNA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DNA는 이제 뭔지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알아요? 굉장히 긴 화학명의 앞자를 딴 거예요. 디옥시라이보 뉴클릭 애시드. 그러니까 라이보라고 발음하시는군요. 예.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해요. 오, 우리 저 의과대학에서는 다 디옥시 리보라고만 라이보구나 그게. 네. 그래서 그 디옥시 D가 이제 DE거든요. 영어로. 네네. 그러면 DE 그다음에 옥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옥시가 산소, 네. D, 산소. 그다음에 D는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디프라이브 뭐 이런 걸 할 때 네네. 산소가 없는. 산소가 없다. 그러니까 음. DNA가 원래 헥산에서 라이보즈가 헥산에서 그 당 부분을 말하는 건데 네. 거기에 산소 원자 하나가 없다. 자, 생화학 교수님도 네. 그림 없이 지금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자꾸 근데- 동그라미를 그리죠. 근데 헥산이라는 네, 헥산. 단어는 네. 옛날에 무슨 조미료에도 네,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네. 그게 제가 뉴클레익 애시드잖아요. 헥산은. 근데 그 앞에 그 라이보스 그 네. 리보가 붙은 거는 그게 당. 예, 거기 헥산을 구성하는 당이 네. 그러니까 탄소가 5개 있어서 라이보즈예요. 5개가. 네. 네네. 그래서 오탄당이죠, 말하자면. 네. 오탄당인데 거기에 오탄당이 당에는 이제 하이드록시기라고 해서 수산기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네. 그 이제 OH가 다 붙어 있어서 이제 반응을 잘 하게 되어 있는데 물에도 잘 녹고. 근데 그 중에 산소 하나 없는 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디옥시리보 헥산 DNA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네. 거예요. 그 산소가 있으면은 그게 반응이 되게 잘 되는 거고 네. 산소가 없으면은 그 산소가 반응성- 없는 만큼 반응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DNA는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정적이고 그래서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누가 그렇게 쓴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건 정설 예, 아닙니까? 예, 정설이에요. DNA가 예. 훨씬 안정하다는 건 정설이죠. 네. 근데 안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전 물질로 퇴택이 됐을 거다. 네.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요즘은 한 중학생 때 배웁니까? 그 이중 나선 이 구조를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나? 네, 중학생도 예, 배울 예.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DNA라는 게 뭐 화학 물질인지 몰라도 애들이 그런 건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내가 뭐 공부 못한다 야단 맞으면 네. DNA 때문인데 왜 내가 야단 맞아야 되지? 뭐 이런 정도의 그렇죠, 그렇죠. 센스는 다 있는 거죠 네. 이제. 너 DNA에 새겨져 있는 거야? 뭐 네. 이런 네, 네. DNA 새겨져 한국인의 있대. DNA 뭐 이런 뭐 얘기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K 하니까. K 문화 뭐 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엄마 아빠가 많이 뭐라 그러면 하고. 아니 엄마 아빠 DNA 때문에 내가 이러는 이렇다. 건데.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네. 야단 맞을 일은 네. 아닌 거죠. 좋은 DNA를 주지 그랬어. 맞아요. 뭐 그리고 우월한 DNA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배우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그렇죠, 그렇죠. 늘씬하고 음, 막 네. 잘생기고 막 이런. 그러니까 쉽게 분들. 말하면 하여튼 DNA는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DNA는 약간 유전자, 유전 물질 유전 이런 물질. 느낌으로 예. 이제 쓰이는 대충 맞는데 네. 그럼 RNA는 언제 배우죠? 고등학생 때 배울 텐데. RNA는 보통 DNA 배울 때 같이 배워요. 같이 배워요. 예, 그럼 예. 중학교 때 이미 중학교 한 들어보겠네요. 3학년쯤에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만 거의? 예.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RNA는 약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예. 그 YG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배웠죠. DNA, 나도 배웠어. RNA, 단백질. 저도 배웠어요. 아, 고등학교 그래요? 1학년 때 배웠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DNA, RNA, 단백질을 그냥 세트로 배우거든요. 맞아요. 하긴 그 이중나선 구조가 처음 밝혀진 게 이제 70년대니까. 아니요. 53년이에요. 53년. 50년대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발전하면서 그게 왜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게 RNA가 뭐 풀렸다가 이렇게 단백 그렇게 좋아지고 자세히 고등학교 때 저는 배우지 않았었어요. 선생님 두 분 제너레이션 때는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냥 이 DNA가 유전 물질이고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RNA를 통한다. 그 통한다. 정도 얘기하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DNA에 유전 물질이 저도 있고 저는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 소위 그 mRNA 뭐 네, mRNA, 메신저 RNA, tRNA 네, 뭐 네.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배운 거는 전 대학 때 배운 것 같아요. 그건 대학 때 배우는 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다 예, 배울 것 예, 같긴 합니다. 수준이 많이 네. 높아졌으니까. 아무튼 RNA는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까? RNA는 그냥 RNA인데 사실은 그 RNA는 사실 여러 기능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RNA 기능 말고 아직도 RNA의 기능이 막 새로 요즘 사실 알려지고 있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물질인 여전히 거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구의 초기 단계인 초기 거예요. 단계. 진행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RNA란 물질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지난 한 30년간의 분자 생물학의 시대였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분자가 DNA 분자의 시대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이란 게 유전 정보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기술과 그 백그라운드의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DNA랑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덕트인 단백질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던 지난 30년이었어요. 그렇다면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던 RNA가 이제 커다란 줄기는 이해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DNA로부터 RNA가 그걸 잠깐 읽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기능을 한다. 그걸 이해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아웃라인이라면 실제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아주 델리키트하게 조절을 할 때 그런 다양한 조절에 RNA가 관련된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RNA는 주로 DNA에서 단백질로 가기 전에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 방법이다. 그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거를 대학 때도 공부를 그래도 한 사람인데도 누가 DNA와 RNA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DNA는 차라리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데 RNA는 야 이게 두 줄이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 DNA고 그 중에 풀려갖고 한 줄만 있으면 그거가 RNA야. 뭐 그러면 안 되죠. 이딴 식으로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RNA는 아까 그 산소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DNA는 산소가 거기에 없으면은 사실 다른 것들은 다른 이제 그 오탄당에 붙어 있는 다른 하이드록실기는 다른 것들이랑 다 화학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는 하이드록실기가 남아있질 않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리고 산소는 크잖아요. 수소 같은 거에 비해서 원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이중나선을 만들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가 쭉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염기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 그래서 RNA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중나선 구조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로 존재를 하지만 그 한 줄로 이렇게 풀려서 존재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염기들이 있는데 DNA처럼 염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부분적으로 또 짝이 맞는 것들이 있으면 막 하고 지네들끼리 짝을 막 만들어 갖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3차 구조를. 그러니까 더블 힐릭스라는 DNA 이중나선 딱 구조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RNA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생체 물질의 많은 부분은 구조 안에 기능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기능을 하는 것도 되게 3차 구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쉽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쉐입이 데스토니다. 이제 그건 한국에 이제 잘생긴 게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쉐입이 데스토니다 이런 의미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쉐입이 데스토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얼굴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뭐 아니면 뭐 몸매가 결정한다던가 그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 물질이 갖는 구조가 기능이랑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RNA는 이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 DNA처럼 이렇게 염기 배열이 있잖아요. 이것도 염기가 DNA는 ATGC로 되어 있다면 그럼 T 대신 여기는 유라시라고 그래서 T랑 굉장히 유사한 또 다른 그 염기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AUGC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짝을 이루어가고 부분적으로 다양한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열 자체가 정보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얘가 3차 구조를 만들면 기능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생화학적인 반응을 촉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RNA는 보통 촉매 그러면 주로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체 반응을 촉매하는 건 대부분 단백질이 효소 그러니까 단백질인데 RNA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로서도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효소로서. 그래서 아마도 태초에 이제 생명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게 약간 생명 현상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기 시작할 땐 RNA가 정보로도 작용을 하면서 생리 활성도 할 수 있어서 처음에 RNA로부터 생명이 시작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 RNA가 효소 활성이 있다는 거를 밝혔죠.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그 RNA가 효소 활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발견이 된 거죠. 제가 기억하기에 80년대 후반인가 그 탐책이라는 그 사이언티스트가 밝혔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물론 그다음에 하워드 휴즈 인스티튜트라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이언티스트들만 이게 펀딩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도 지내고 네. 그러셨어요. 네. 그 서문을 빼고 이제 1장 제목이 태초의 RNA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있었다. 드린 방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라디오로 오디오로만 이게 설명하시니까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이 책 보면서 특히 앞에 한 절반 정도 한 80페이지, 90페이지 정도까지 가는 동안에 야, 이분은 진짜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설명의 순서를 잡아서 이렇게 이 바보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깨우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차근차근. 칭찬이신 거죠? 네. 칭찬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단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설명해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올까? 근데 포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재미없을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최소한 4분의 3 지점까지는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요. 솔직히 맨 마지막 두세 챕터는 조금 더 어려워져서 왜냐하면 그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독자들은 여긴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할 부분이 솔직히 있을 것 같긴 하던데 나머지 한 4분의 3 지점까지는 다 잘 따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4분의 3 지점까지만 알면 돼요. 솔직히 반만 읽어도 돼요. 일반인 독자 입장에서 맞아요. 그리고 맨 뒤에 한 두 챕터 정도는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썼는데 여기는 혹시라도 이 책을 읽고 생명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에 왜냐면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마지막 두세 챕터는 앞에는 사실 이렇게 아는 얘기도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뒤 마지막 두세 챕터는 페이지 되게 천천히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한참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3분의 2만 읽으면 그 일반 뉴스에서 RNA가 나오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저런 맥락이겠지. 그 송기현 선생님 책 읽었을 때 저런 대목이 있었지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지적인 욕심이 자극이 되어서 나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하고 공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 그래서 별로 저는 읽으면서도 그냥 일반 독자가 맨 뒷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전혀 없고요. 이렇게 새로이 연구되는 많은 분야들이 사실 지금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이니까 새로운 이제 생명과학의 생명 현상을 파헤치는데 새로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진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런 필드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부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나 RNA 연구자 돼야 되겠다. 아니요,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현대과학에 대해서 다 밝혀놔가지고 할 게 없다. 뭐 그렇진 않아요. 다 안다. 근데 당장 RNA만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닌 게 이 책을 보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YG는 그래도 명색이 과학 전문 기자고 명색이라냐 붙인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 과학 관련 이제 책도 여러 권 냈는데 여기
마지막 두세 챕터는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저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었어요. 공부하면서 막 줄치면서 봤어요. 네, 저도 공부하면서 나만 무식한 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이렇구나라고 생각했죠. 그 어떤 얘기를 해주면은 이 학생들이 제일 흥미롭게 이렇게 처음에 이거에 확 빠지면서 이거 재밌다라고 합니까? 이 RNA 이 앞부분에 보면은 되게 많은 교과서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RNA에 대한 그죠. 교과서적인, 앞부분은.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후킹한다 그럴까요? 이게 좀 아.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한테 어디 가서 특강을 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는 RNA가 뭔지 DNA랑 어떻게 다른지 네, 물론 네.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거는 코로나 때 썼으니까 제가 코로나 백신 얘기를 먼저 했어요. RNA 코로나 백신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제일 처음에 이걸 책으로 낼진 모르고 저희 집에 있는 그 경제학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심정으로 약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하겠지.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백신 개념은 조금만 이제 네. 공부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네. 한번 뭐 이렇게 면역 체계를 예. 건드려 가지고 깨우쳐 놓으면 얘가 비슷한 놈이 들어오면 뭐 공격한다. 이건 좀 쉬운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백신의 종류가 뭔가 이제 DNA 원래는 이제 단백질 백신이 네, 주로 백신. 있고 단백질 백신이나 아니면 약화된 바이러스 그 자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DNA 백신이란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RNA 백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설명하면은 조금 예.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DNA와 RNA가 네. 그러면 DNA 백신과 RNA 백신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DNA는 이렇고 RNA 백신 그렇게. 얘기를 네. 그리고 또 전 선생님 어디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책 RNA 말고. 백신 같은 경우는 좀 RNA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좀 전통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사실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유전 정보를 읽어가지고 예,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의 중간에 과정의 로서의 역할을 하는 RNA를 활용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DNA, RNA 단백질 순서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RNA에 주목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걸 유도하는 과정에 주목한 백신이 RNA 이 백신이야. 백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되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이 필드로 들어오게 하려면 이제 백신 RNA 백신 얘기를 먼저 한 거고요. 자세한 이제 그 앞에 내용 뒤에 가서 설명한 게 많고 그래서 RNA가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한 거고 이제 좀 전혀 지적인 호기심이 넘치는 학생한테 너 생명과학에 얼마나 안 알려진 사실이 많은 줄 알아? 이 RNA 부분에 그런 걸 얘기를 하려면 저는 요새는 넌코딩 RNA라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유전체 전체에서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전체 전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계속 그 유전자 숫자는 줄어들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유전자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이제 그런데 최근에 뭐가 알려졌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태까지 어떤 걸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거 네. 빼놓고는 아주 명확한 기능이 있는 RNA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tRNA라든지 네. 그렇게 명확하게 기능이 알려져 있는 RNA를 갖고 있는 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부분 그것만 이제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롱 넌코딩 RNA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안 만드는데 긴 RNA가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한 1만 6천 개 현재 알려진 게 1만 6천 개 정도. 그 2만 개 유전자랑은 별개로. 별개로. 어. 걔네들이 지금 우리는 유전자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1만 6천 개가 괜히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이 긴 그 1만 6천 개가 어디에 정도.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유전 정보 안에, 유전체 안에, 유전 정보 안에. 그러니까 그 휴먼 게놈 예, 프로젝트에서 게놈 안에. 인간 게놈 밝혀진 그 긴 사슬 중에서 그 중에 롱 넌코딩 RNA를 코드한다고 알려진 부분이 최근에 한 1만 6천 개 정도 된다. 이런 게 보고가 이제 되기. 그러면은 그 긴 가닥의 RNA가 뭔가 기능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짐작을 예측을 하는 하는데 거군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직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쓸모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잘라버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생길 있는 수도 거네요. 있는 거죠. 예.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런 코딩 부분이 또 이미 알려진 이렇게 긴 유전자 사실은 그 우리들은 막 끊어져 있잖아요. 요만큼 네네. 끊어겨갖고 합쳐져서 하는데 그 사이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제 아주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한 거는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서 왜 유전자가 정보가 있다고 해서 항상 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얘를 열어서 발현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거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아니라 정보 이외의 것으로 그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조절되는 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 후성 유전학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RNA가 중요하다. 롱 런커딩 RNA가 중요하다. 이런 게 아주 최근에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모르는데 그 16,000개나 되는 게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누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16,000개 안에 그 노화와 관련된 것도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연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아까 YG가 일정 부분을 그럼 제거해가지고는 기다려보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본다는데 16,000개 중에 뭘 빼볼 거야? 그게 아니, 하나씩 다 다 빼보려면은 16,000번 실험해야 되는 근데 거잖아. 또 하나가 중요하지 않고 얘가 없으면 얘가 대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빼본- 빼서 16,000번 그러니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빼본다고 2개씩, 3개씩 빼볼 수 빼본다고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16,000개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중복되는 기능이 많도록 해서 그럴 수 이게 있어요. 소실이 네,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시 다른 애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생명 현상의 신비는 아직 안 밝혀진 밝혀진 부분이 거죠. 너무너무 사실 그 많다. 2만 개의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다 안 아는 되어 건 있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알죠. 옛날에 네. 비해서는. 그렇지만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예측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뭐 후성 유전학이라든지 뭐 세포가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물질들이 뭉치고 흩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아주 델리키트하게 조절할 때 그러니까 큰 스위치는 우리가 많이 찾아냈어요. 지난 네, 30년간 뭐 DNA에서 유전자 발현이 되고 뭐 무슨 스위치가 켜지면 어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델리키트하게 조절될 때 아주 미세하게 섬세하게 조절되는 과정이 RNA가 관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RNA 같은 거예요. 사실 네, 뒷부분에 나오는. 예, 마이크로 RNA도 처음에 우리가 그냥 DNA에서 mRNA 읽고 RNA가 단백질 만들다. 그것만 알 때는 사실 그 마이크로 RNA 기능이란 걸 전혀 몰랐는데 이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로 만들까 말까, 언제 만들까 이런 거를 세심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 RNA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RNA들도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을 조절할 때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사실 신약 개발이나 네. 이런 거랑도 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신약 개발까지 가려면 아직 너무 멀었고, 너무 멀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러프하게 RNA 가지고 이제 RNA가 발현이 되면 단백질로 가기 전에 얘를 막아가지고 막으면 이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쁜 단백질이면 얘를 못 네, 만들게 막아버리면 훨씬 덜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증세가 완화되는 네, 이런 네. 식의 RNA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열심히 꾸역꾸역 들으면서 무슨 이렇게 알듯 말듯 어려운 하다가,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모르겠는데 이러고 지금 네, 포기하고 싶은 모르겠는데. 마음이 여기서 네, 포기하시지 생길 수 말고 책을 사시면 돼요. 책은 훨씬 차분하게 이렇게 네, 네. 기초부터 설명이 책을 되기 사시면서 때문에 그냥 하나씩 읽다 보면은 이 대목에서 송기현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막치 강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 책팔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책을 쓰는 것보다 아니 지금 파는 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편집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책팔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 어떡해요? JYP가 그럼,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은 읽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독자 입장에서 저자에게도 쓰는 것보다 파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그리고 드리고 저는 좀 싶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거 책 읽으면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송기현 교수님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면 이해가 훨씬 잘 될 텐데 그걸 안 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뭐 팟캐스트를 듣고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서 궁금하긴 한데 이해가 잘 안 가네. 에이 책을 사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네. 방송하는 네, 거죠. 네. 그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RNA 연구가 앞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떤 세상의 변화를 또 기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폭넓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